어머니, 애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손목이 부어졌잖아요. 아니, 그게 변명부터 하시는 거예요? 은우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며느리야.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진정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요? 어머니가 제대로 안 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사실, 무슨 사실 말하는 거야? 병원비, 치료비 다 어머니가 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너 정말 이럴 거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이정현입니다. 사실 이번 일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동안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아들 며느리를 위해 손자 은우를 돌봐준 지도 벌써 3년이 됐어요. 처음엔 가끔씩 부탁받아서 봐주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주중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거의 매일 호출당하게 됐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 언제까지? 저녁 늦게까지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처음엔 며느리가 어머니 덕분에 일할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심한 날도 있었거든요. 토요일 오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하루 종일 은우 좀 봐주세요. 얘야, 오늘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에이, 어머니. 친구 만나는 거야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은우는 어떡해요? 그래도. 어머니, 저희도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부탁드려요. 결국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날에도 전화가 오면 거절을 못했어요. 그리고 가족 평화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얘야, 나 오늘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머니, 저도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하루만 부탁드려요. 병원은 내일 가셔도 되잖아요. 나 이미 예약을 해놨는데. 어머니, 예약은 다시 잡으면 되죠. 은우는 어떡해요? 결국 진통제 먹고 은우를 봐줬어요. 병원 예약도 취소하고요.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며느리는 처가 일을 우선시했고 우리 집 재산은 핑계를 대며 빠지곤 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추석에 저희 처가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제사 당일에 못 오나? 저희 처가에서 일찍 오라고 해서요. 이런 식으로 명절마다 혼자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가족이 화목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오고 말았어요. 정말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그날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전날 밤부터 계속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목소리가 너무 급해 보여서 그래, 알겠어. 감사해요, 어머니.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좀 놀아주세요. 은우가 요즘 집에만 있어서 스트레스 받나 봐요. 응, 알겠어. 그래서 은우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갔어요.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네 옆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나 그네 타고 싶어요. 그래, 은우야. 그네 타렴. 할머니는 여기서 보고 있을게. 은우가 그네를 타면서 정말 신나했어요. 할머니, 나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은우야. 조심해서 타렴. 그런데 갑자기 은우가 그네에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벤치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바로 못 일어났어요. 은우야, 괜찮니? 급하게 달려가서 은우를 일으켜 세웠는데 다행히 울지도 않고 멀쩡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안 아파요. 손바닥하고 무릎에 상처가 조금 났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 근처 약국에서 반창고 사서 붙여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은우도 그동안 잘 놀고 있었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우가 갑자기 손목을 만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가 아파요. 은우야, 어디가 아프다고? 여기요. 손목이 아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네에서 떨어졌을 때 살짝 삐끗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우가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은우야, 정말 아프니? 할머니가 만져볼게. 손목을 살짝 만져보니까 은우가 아프다고 하면서 손을 빼려고 했어요. 아야, 할머니, 아파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은우야, 조금만 참아. 의사 선생님이 보시면 괜찮아질 거야. 네, 할머니.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손목에 골절이 있네요. 깁스를 해야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그럼 많이 아픈 건가요? 아이들은 회복이 빠르니까 2주 정도 깁스하고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깁스를 하고 나니까 은우가 조금 울먹거렸어요. 할머니, 이거 언제 떼요? 은우야, 2주만 참으면 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며느리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전화를 걸어야 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은우 애미야. 네. 어머니? 은우 잘 놀았어요? 그게 은우가 놀이터 그네에서 떨어져서 손목을 다쳤어. 지금 병원에서 깁스하고 왔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지금 집으로 갈게요.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30분도 안 돼서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은우야, 어디 다쳤어? 엄마, 나 손목이 아파요. 며느리가 은우의 깁스를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돌아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게 놀이터 그네에서 떨어져서. 그네에서 떨어졌다고요? 어머니가 옆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벤치에 앉아서요? 아이를 봐달라고 했는데 벤치에 앉아서 보셨다고요?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프시면 안 봐주시면 되잖아요. 왜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정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대체 애를 어떻게 본 거예요? 손목이 부러져 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게 아니 그게 뭐요? 변명부터 하시려고요? 은우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비, 치료비, 2주간 베이비시터 비용까지 다 어머니가 책임지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야,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진정을 해요? 우리 애가 다쳤는데 어머니가 제대로 안 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요? 어머니가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요. 사실 말하는 거죠. 사실, 무슨 사실 말하는 거야?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3년 동안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은우를 봐줬는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하다니요. 당연하다고? 너 정말 말을 그렇게 할 거야? 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아니, 너 정말 미쳤구나. 미쳤다고요? 어머니가 잘못하셨으면 책임지셔야죠. 그러면서 며느리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대로 봤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잖아요. 왜 멀리서 보고만 계셨어요? 그네 옆에서 잡아주셨어야죠.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럼 처음부터 못 본다고 하시지. 왜 봐준다고 하셔서 다치기까지 해요? 아들이 회사에서 급하게 온 건지 그때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리쳐? 오빠, 어머니가 은우를 제대로 안 봐서 손목이 부러졌어. 뭐? 은우가? 아들이 은우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아, 은우가 놀이터 그네에서 떨어졌어.
그네에서 떨어졌다고? 엄마가 봤는데 어떡해? 아들까지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엄마,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벤치에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떨어진 거야.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어요. 오빠, 어머니가 멀리서 보고만 계셨대. 그네 옆에서 잡아주지도 않고. 엄마, 왜 옆에서 안 잡아줬어? 허리가 아팠어. 그럼 애초에 못 본다고 하지 그랬어? 아들까지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더 심하게 나갔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원비부터 계산해봐요. 병원비? 응급실비, 엑스레이 비용, 깁스 비용에서 벌써 15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2주 후에 깁스 제거하러 가야 하니까 그것도 몇만 원 더 들 거고요. 며느리가 계산기까지 꺼내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2주 동안 회사를 못 가잖아요. 은우가 깁스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도 못 가고요. 그게 무슨... 정말 황당했어요. 마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하듯이 하는 거예요. 얘야,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어머니 잘못으로 은우가 다쳤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아들도 거기에 동조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 애가 다쳤으니까 아들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조심했으면 안 다쳤겠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3년 동안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손주 뒷바라지하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봐줬는데 한 번 사고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든 비용이랑 앞으로 들 비용 계산한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사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더 큰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은우 봐주시는 것도 이제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해요? 저희도 불안하거든요.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공짜로 애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니 이제는 나이 들었으니 그만 보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 몸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몸 걱정? 지금까지는 몸 걱정 안 했으면서?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알아. 그래서 좀 쉬시라는 뜻이야. 그래, 알겠어. 그럼 이제 안 봐주면 되잖아. 어머니, 그렇게 화내실 일은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아직도 제가 화낼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화낼 일이 아니라고? 너희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진 알아?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사실 3년 동안 내가 은우 봐준 거는 사실이 아니야?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봐준 거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정말 말이 안 통했어요. 그때 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나 안 아파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은우라도 저를 이해해 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고마워, 은우야.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은우를 보고도 은우야, 아픈 건 아픈 거야. 할머니가 조심했으면 안 다쳤을 거라고. 아이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한심했어요. 그만, 이제 정말 그만하거라. 어머니, 저희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건가요? 결국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정말로 제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은우가 걱정돼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은우야, 할머니 왔어. 할머니, 은우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깁스한 손목을 조심조심하면서요. 은우야, 많이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그러면서 은우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기에 손이 꼈었어. 뭐가? 은우가 거실 한쪽 안마의자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저기에 손이 꼈었어요. 안마의자에? 네, 장난감 떨어뜨려서 주우려고 했는데 손이 꼈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혹시 그네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집에서 다친 건 아닐까. 마침 아들이 출근 준비하며 나왔어요. 은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아빠, 내가 안마의자에 손이 껴서 아팠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뭐? 안마의자에 손이 꼈다고? 네. 장난감 주우려고 했는데 아들이 급하게 안마의자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리모컨을 확인하더니 어? 이거 전원이 켜져 있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코드 뽑아놨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꽂혀 있어.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확인해 봤어요. 정말이네. 내가 분명히 뽑아놨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홈캠 한번 봐보자. 집에 설치된 홈캠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점점 하얘진 게 보였습니다. 어? 이게 뭐야? 홈캠에 은우가 안마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우가 장난감을 주우려고 기어 들어가네. 그런데 갑자기 안마의자가 작동되기 시작하고, 아, 은우가 리모컨을 잘못 눌렀구나. 홈캠에는 은우가 안마의자의 손목이 끼어서 우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놀이터에서 다친 게 아니라 집에서 다친 거잖아. 아들이 저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하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제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오해라고? 너희가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며느리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코드를 뽑아놨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그럼 어제 나한테 했던 말들은 뭐야? 그건 제가 너무 당황해서. 며느리가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나더러 나이 들었으니까 애 보지 말라고 했지? 어머니, 어제 너희가 나한테 한 행동이 얼마나 상처됐는지 알아? 아들도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성급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야.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때 은우가 또 말했어요. 할머니가 안마의자 치우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치웠어요. 이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미리 위험하다고 치우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 맞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안마의자 위험하니까 치우거나 코드라도 확실히 뽑아두라고. 며느리가 더욱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 아이 안전 문제를 깜빡했다고? 아들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제 너희가 나한테 한 말 그대로 해봐. 무슨 말이야? 돈 내라고 했잖아. 병원비, 베이비시터 비용. 이제 너희가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너무 흥분해서. 흥분해서 계산기까지 꺼내놓고 흥분해서라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지금도 며느리는 여전히 변명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가 잘 보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은우가 집에서 혼자 놀고 있을 때 좀 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정말 끝까지 제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도 내 탓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들도 거기에 동조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 집에서 애 보고 있을 때 생긴 일이니까. 아, 지금 내가 애를 잘 안 봐서 사고 났다는 거네?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안마의자 위험성을 알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죠. 위험성을 안다고? 그럼 왜 안 치웠어? 왜 코드를 제대로 안 뽑았어? 할 말이 없어졌는지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진실이 밝혀져도 끝까지 제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걸 보니까요. 알겠어. 이제 진짜 알겠어. 어머니, 나는 이제 은우 안 봐준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로 안 봐줄 거야. 또 사고 나면 또 내 탓할 거잖아.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니까.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할 거 없어.
은우가 또 다칠까봐 이제 못 봐주겠어. 며느리가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럼 다음 주는 어떡해요? 저 출장 가야 하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 됐어. 이젠 너희랑 상종도 하기 싫다.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무료 베이비시터가 없어지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안 할게요. 이미 늦었어. 어제 너희가 나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해. 그때 은우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랑 안 놀아줄 거예요? 은우만은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은우야, 할머니는 은우가 또 다칠까봐 걱정돼. 엄마 아빠가 더 잘 돌봐줄 거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아니, 이미 끝났어.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서운했어요.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다음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됐고 나는 이제 못 봐줘. 어머니,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꼭 가야 할 출장이 있어서요. 역시나 사과가 목적이 아니라 이번 주 돌봄이 목적이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베이비시터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하루만. 안 돼. 어머니, 제발요. 이번만. 얘야, 너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그게 너의 진심이야. 사실 며느리의 본심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속을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또 사고 나면 또 그럴 거잖아.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해. 근데 은우는 못 봐줘. 엄마, 우리 진짜 반성하고 있어. 반성하는 건 좋은데 나는 이제 한가하게 시간 보내고 싶어. 엄마, 아들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손주는 더 이상 안 봐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좀 허전했어요. 그동안 손주들 돌보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자유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도 갔고 문화센터 수업도 등록했어요.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쉬니까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엄마, 아들아,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내고 있어. 은우가 엄마 보고 싶어 해. 그래? 나도 은우가 보고 싶네. 엄마, 시간 될 때 한 번 보러 오면 안 돼. 돌봐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보러. 그래도 은우는 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에 아들 집에 갔어요. 은우가 저를 보고 뛰어왔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은우. 손목은 다 나았어? 네, 이제 안 아파요. 깁스도 다 떼고 멀쩡했어요. 다행이었어요. 며느리도 나왔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얘야.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은우 돌봐주는 비용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 네,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그제서야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깨달은 모양이에요.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안 봐줄 거야. 어머니,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키우는 게 맞아. 아들도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면 됐어. 엄마, 정말 다시는 안 될까요? 응. 다신 안 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 너희들 정말 심했어.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감사하게 생각한 건 좋은데 나는 이제 안 해. 그날 은우하고만 실컷 놀고 왔어요. 은우는 정말 순수해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시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고, 아픈 날에는 푹 쉬고, 친구들과 약속도 맘 편히 잡고요. 며느리한테서 가끔 안부 전화가 와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요. 하지만 저는 다시 돌봄을 해줄 생각은 없어요. 한 번 선을 그은 건 지켜야죠.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용기 내서 안 돼라고 말해보세요. 희생만 하다가는 결국 원망만 듣게 돼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 거예요. 63세에 새로 찾은 자유, 정말 달콤해요. 몸 상해가면서까지 희생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저만의 시간을 되찾았어요. 정말 후회 없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